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하기. 반려동물 건강검진. 사람보다 더 중요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참 좋은데요. 이게 데리고 동물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진료비가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수의사쌤?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요, 반려동물 보호자분들 중에 92%가 네.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진료비라는 걸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비싸다고 느끼는데 네. 그게 우리가 흔히 이제 병원에 가서 내는 돈이라든지 또는 외국 동물병원과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비싼 편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진료비와 비교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사람은 건강보험이 되지만 동물 진료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 부담률이 높은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뭐 미국, 일본, 독일 같은 해외 동물병원이나 심지어 필리핀 이런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네. 근데 뭐 실제 동물병원 진료비가 이 사람이라든지 외국 동물병원과 비교를 해서 저렴하다고는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10분 중에 9분의 보호자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동물병원 진료비를 낮추는 방법. 근데 정말 좀 현실적으로 이 동물병원 진료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펫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없지만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펫 보험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가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정기적인 반려동물 건강검진입니다. 에이, 건강검진 비용이 얼마인 줄 아는데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료비 비용을 낮춘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게 사람이랑 똑같은데요. 네. 우리 사람도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질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고 수술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동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2. 반려동물 건강검진의 필요성.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건강검진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만 40세부터 만 66세까지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나라에서도 사실 챙겨주잖아요. 아, 동물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없습니다, 동물은. 네. 그래서 사실은 반려인들이 많이 챙겨주셔야 되는데 어때요? 그 보호자들이 반려동물들의 건강검진 꼬박꼬박 좀 챙기는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조사를 해보니까요, 1년 동안 동물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는 반려견 보호자가 30.9%. 그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반려묘 보호자는 거의 50%에 육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병원에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반려인들 중에서는 네.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심장사상충 때문에라도 꼬박꼬박 좀 다니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학범 대표가 매번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1년에 한 번씩 동물에게 건강검진을 선물해라.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반려동물에게 건강검진이 왜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들의 수명은 평균 15년에서 많아야 20년 정도 삽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장병, 뇌질환, 치매, 심지어 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1년은 사람으로 치면 5, 6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은 사람으로 치면 5, 6년에 한 번 받는 것과 똑같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1년에 2번, 즉 6개월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사람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검진을 더 꼬박꼬박 해야 되고 더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말을 못하니까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얘가 아픈데도 아픈 티를 잘 안 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검진보다 동물의 건강검진이 더 중요한 건데요. 네. 아프다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픈지 알 수가 없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야생의 본능이 남아있어갖고 아픈 걸 티를 안 내고 참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야생에서는 아픈 티를 내면
포식자로부터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왜 1년에 한 번,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6개월에 한 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나오면 이거 꼬박꼬박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시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왜 아프지도 않은데 과잉 진료를 했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학범 대표 몹쓸 사람이구만.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건강검진을 딱 받고 이상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딱 해주시면 세상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도 이상이 없게 나오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 사람보다 수명이 훨씬 짧은 반려동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검진이 정말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정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좀 가능하다면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을 좀 챙겨주시는 그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